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돋보기에 번개 모양 있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 큐뷰라고 하는 거로 실행해서 봤습니다. 얘는 뭐였냐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보고 앞에 있는 런치라고 툴팁이 뜨는 녀석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내 전체 프로젝트 모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 프로젝트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내가 처음에 만든 거는 아니지만 우리 기본교육 때 맨 처음에 만들 때 프레임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기억나시죠? 탑 레프트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지껏 뭐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도 프레임 쪽은 탑 레프트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춰가지고 생성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처음에 선택했던 템플릿대로 탑 레프트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런치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탑 레프트의 구조로 나는 프레임을 선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애들이 그냥 통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해볼 테니까 여기 타이틀 부분에 써져 있는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탑이라고 보여지고 레프트라고 보여지고 워크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 눈에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맞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가 탑, 레프트, 워크의 구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 구분이 안 되느냐? 그 프레임 영역에 연결되어져 있는 화면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나 변경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배경의 컬러가 그래서 구분을 좀 하려고 제가 백그라운드, 자, 이건 그냥 보세요.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하나 탑에다 줘보고 레프트도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하나 줘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이 내 프로젝트의 모양을 탑, 레프트로 나눴던 것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요 프레임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우선은 툴에서 내 프레임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 어디로 가느냐? 어플리케이션이죠. 여기에서 자, 메인 프레임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요게 내 전체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보기 잘 보이는 영역에서 확인할 겁니다. 우리의 지금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탑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워크 영역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양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메인 프레임입니다. 그 메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내 프로젝트 모양을 보여주는 가운데 영역하고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야? 기본적으로 여기 타이틀 영역하고 상태바를 보여주는 스테이터스 영역,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 영역, 그리고 현재 내 프로젝트의 모양, 얘네들을 다 합친 게 실제로 내 프로젝트의 전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크기에 대해서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 전체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 메인 프레임이 들고 있는 속성 몇 개 살펴볼게요. 우선 메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에서의 위드하고 하이트는 쉽게 생각하면 내 전체 프로젝트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크기 안에서 우리가 얼마로 사이즈를 할 거고 맞춰볼 거고 하는 거는 탑의 영역, 레프트, 워크 영역인데 보시다시피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안 건드리면 높이가 얼마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30픽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만 생각해보면 720이라고 하는 사이즈에는 위아래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 30씩이 우선 차지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이 전체 메인 프레임에 뭐가 있습니까? 보더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보더 값을 얼마씩? 1픽셀씩 또 빠지는 그러니까 실제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화면의 크기는 얘네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안 건드리면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의 높이가 30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디자인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이터스의 높이를 뭐 예를 들어서 25로 하겠다, 아니면 좀 더 큰 사이즈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 그대로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자 어피런스 그룹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타이틀의 높이, 스테이터스의 높이를 설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냥 아예 안 쓸 거야. 무슨 말이냐? 타이틀 바는 내 프로젝트 스피리에서 사용할 건데 스테이터스 영역은 이거 안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단의 바텀 영역으로 프레임 자체를 나눠가지고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만 배치될 수 있게끔 나는 뭐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 부분의 영역은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위에 그룹 보시면 show status 바, show title 바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자 제가 스테이터스 바를요 폴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show status 바가 폴스가 되면서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 보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높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타이틀에 지금 써져 있는 텍스트가 보여지는데 내가 이 텍스트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 타이틀 텍스트, 스테이터스 텍스트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타이틀 텍스트를 변경한 거 옆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다시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 연결된 화면에 써져 있는 텍스트 정보가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게 안 보이고 타이틀 텍스트만 딱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요거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요. show cascade title tex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true에서 false로 변경하면 저 따라오는 화면들의 타이틀 텍스트는 안 보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알고 계시면 이런 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메인 프레임에 여기 environment로 죄송해요. environment에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모양에 대한 정보를 제어하는 거.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스크롤바를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작업했을 때 너비에 대한 조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절할 수 있지만 화면에서 컴포넌트 단위로 조절을 하다 보면 매번 그 컴포넌트가 나왔을 때 내가 만져줘야 되고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이런 거. 자, 그거를 environment에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가 가지고 있는 속성, 말 그대로 스크롤바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요거. 여기에다가 값을 줘가지고 environment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돼가지고 스크롤바는 요 사이즈로 가겠다. 요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이즈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요 컴포넌트만 좀 너비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컴포넌트에서 저 스크롤바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접근하시면 되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environment에다가 해당 값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프레임 단부터 작업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할 화면의 개수는 이미지로 보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뭐부터 메인 프레임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타이틀 바, 스테이터스 바 이게 마무리가 되면 탑 프레임과 레프트 프레임 요것도 변경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가 지금 탑 레프트의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젝트의 모양을 조금 변경할 거예요. 워크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걸 좀 나눠가지고 MDI 영역과 워크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작업한 거를 연결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한번 바꿔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에서 실행해 봤을 때는 걔네들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만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불편하겠죠. 작업되어져 있는 걸 또 수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테마를 새로 연결해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테마를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전까지 작업했었던 템플릿에 있는 화면이 다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새로 만든 테마에는 우리가 가이드로 썼던 그런 정보들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프레임에 관련돼 가지고 화면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은 다 날려버리되 우리가 썼던 거 공통이라던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를 만들었었던 거는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테마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작업이 되어져 있는 테마를 이번에 내 프로젝트에 옮길 겁니다. 자, 우리가 화면이 담긴 폴더를 한번 프로젝트에 등록해봤고 테마는요 새로 만들어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테마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어서 작업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동 6번 폴더 안에 테마라고 하는 동 6번 폴더 안에 보시면 커먼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스타시트하고 이미지 가지고 있는 테마예요. 자, 여기 안에는 커먼 테마가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테마가 프로젝트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프로젝트에 복사합니다. 복사 붙이기. 그리고 제대로 복사 붙이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커먼을 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테마 관련된 세팅이 작업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테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자료에 있는 거 내 프로젝트에 다시 적용합니다. 테마 관련해 가지고 새로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할 거예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테마의 위치는 항상 리소스 영역의 테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받을 때도. 자, 우리 접근 편리하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오픈 테마 폴더. 여기에다가 누굴 갖다 놓습니까? 커먼 카피 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제대로 된 위치에 돌아갔을 때 자, 우클릭 해가지고 리플래시 하시면 리스트업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변경돼야 되니까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 아이디가 커먼이 되게. 자, 그래서 전체 저장 한번 하셔가지고 실행해 보면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전까지 그래도 보기 조금 수월하게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었었던 템플릿은 오픈해 보면 디자인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템플릿은 안 건드리고 프레임 쪽만 날려버린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테마를 오픈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부터 작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메인 프레임부터 작성하는 지금부터는요. 컬러 단순하게 사용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가이드하고 똑같이 나와져 있는 대로 작성합니다. 테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는 조금 건너뛰었고 오늘 작성해 보는 거기 때문에 테마 작성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새로 띄워놓고 봤더니 내 전체 프로젝트 모양의 경계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누구로 할 거냐면 메인 프레임 하실 건데 우선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우선 다 무시하시고 요것만. 그러면 전체 프레임의 보더의 색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배경색을 흰색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느냐? 말 그대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셀렉터를 불러옵니다. 메인 프레임.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인 프레임에다가 여기 나와져 있는 대로 가이드 나와져 있는 대로 보더하고 백그라운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해서 봤을 때 경계가 다 없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형태를 쫓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이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디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상태값이 있는데 우선은 상태값 자체를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보는 거는 이제는 조금 익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여지껏 이런 이름의 선택값을 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가 지금 테두리의 컬러가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되는 색이에요. 제가 화면에서 공유 화면으로 보여드릴 때. 그래서 우선은 원래대로 할 건데 쟤를요 빨강으로 우선 한번 넣어볼게요. 디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상태일 때 보더를 빨강으로 놓고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볼 겁니다. 이거는 전체 띄워가지고 내가 화면에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살아있는 거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포커스 빠졌을 때 디자인. 포커스 빠졌을 때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이 컬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레드로 해서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만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딱히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타이틀바를 완성하실 거예요. 타이틀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타이틀바 부분이. 그래서 요 두 번째 가이드를 보고 타이틀바를 하실 건데 배경의 컬러고요. 가이드가. 그리고 요거는 요 앞에 폰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디자인의 상세가 요건데 우선은 노멀만 하실게요. 노멀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우리가 쟤네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을 때는 봤었어요. 그쵸? 요거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뭐냐? 버튼들이에요. 버튼들.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콘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최대화로 키우고 최소로 줄이고 클로즈하고 이런 건데 보시다시피 내 눈엔 지금 3개의 버튼이 보여지는데 디자인 가이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개가 한 쌍으로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 요거 최대화 눌러가지고 키우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로 변경되는 아이콘까지 생각해서 4쌍을 한 놈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는 디자인이 지금 싹 다 빠져 있어가지고 타이틀 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버튼들 있었던 그 위치 언저리 가서 보면요. 어때요? 질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차일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스핀에서 스핀 업다운 버튼의 디자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캘린더의 드랍 버튼의 디자인이 없다고 해서 눌렀을 때 데이트 피커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차일드의 개념은 다 똑같아요. 타이틀에 있든 컴포넌트의 차일드든 기본적으로 지일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미 구현이 된 상태로 얘네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일하지만 보여줄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우선은 노멀 형태까지만 합니다. 노멀 형태까지. 그래서 우선 얘네들은 신경 안 쓰시고 요거 작업하시고 노멀까지 나타나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프레임단에서는요. 가이드 보시고 작업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 스타트만 어떻게 접근하는지 찾으실까 봐 혹시라도 타이틀바 컨트롤이에요. 타이틀바 컨트롤 요거 추가하셔서 작업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들은 타이틀바 컨트롤의 차일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애들도 가이드를 보고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가이드에 막 모든 속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을 보고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아이콘도 집어넣고 컬러하고 변경해 가지고 작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가이드만 보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버튼이라고 하는 타이틀 영역의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역이 이제 할당돼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이콘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클로즈라던가 맥시멈에 해당하는 아이콘은 아이콘 자체가 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정렬했을 때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보여지는데 미니멈은 이게 높이가 이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도 가운데다 두는 거긴 해요. 하지만 정렬상으로 조금 가이드하고 틀리게 보이죠.
가이드하고 맞게 보려면 요 놈이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와야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유심히 생각해서 우리가 속성을 좀 더 추가한다고 보면 미니멈 버튼에 제가 뭘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패딩, 탑에다 패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아이콘이 데리고 오는데 이게 탑에 패딩을 받고 좀 내려가게.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보면 가이드하고 최대 조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업하실 때도 다른 애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보더에 관련된 설명은 없는데 근데 자세히 봤더니 상속 관계도 조금 생각하시고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 노멀값 그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다른 속성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했으니까 스테이터스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도 자, 여기 끝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스테이터스 영역에 차일드로 프로그레스 바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 구조도 받고 구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네만 작업하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보더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보더가 탑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를 조금 달리 해줘야 돼요. 요거 정도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스테이터스 영역도 완성하실게요. 요거 마무리 하시고 이번 시간 좀 쉬었다가 2시에 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